범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범사님 많이 추우시죠? 콧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네. 1억 이하로 내 집 마련 가능한 네. 서울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1억 원대에서 신혼부부들이 투자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나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나왔는데요. 노원구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계획된 도시라서 도로도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가야 될 거는 분계역 3번 출구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뒤에 보시면 바로 담장 하나 있죠. 담장 넘으면 1척컷이기 때문에 아주 초초초 역세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3대 학원에 있는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로 가면 학원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밀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모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건축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214동 앞에 가서 오는 도중에 얘기했는데, 201동하고 2동, 3동, 4동은 초품화라서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안에 초품화가 되어 있어요. 205동 지나고 나서부터는 207동, 8동부터는 아파트 사이에 도로간에서 단절되어 있죠. 사실 원래 여기에 아파트 도로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반인들 살 수 있게끔 단절된 도로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214동은 같은 단지지만 좀 떨어져 있어요. 외관을 보시면 무지개 아파트라서인지 몰라도 페인트도 좀 잘 칠하고 잘 관리를 해놨어요. 그죠? 이게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33세대. 어마어마하죠. 노원구가 갖고 있는 아파트 천국은 단지 자체가 보통 다 2000세대예요. 한 개가 아니라 이런 단지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재작년 11월, 12월에 나왔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다면 지금 이 용적률이 한 197%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신도시 특기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350, 400을 해준다면 지금의 층수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노원구는 일대가 전보다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삐끗번쩍한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그린 아파트는 벌써 재건축 시작을 해서 무지개보다 좀 빨리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도 세대수 엄청 많아 보여요. 근데 여기보다 저희가 더 많아요. 내부 부분에는 크게 멋스러운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단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탈바꿈되면 최소한 3,500세대 이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킨다면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버팀목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례라든지 한 2, 3%대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럼 3억 정도를 뭐 아무리 비싸게 받아 3%이기 때문에 900만 원에 900만 원. 9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월세잖아. 그냥 원룸 월세도 70만 원. 요즘 서울 월세가 기사 보니까 70만 원, 80만 원대다. 월세 사느니 여기 부분에서 월세 낸다 생각해서 거주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자산의 가치는 늘어나 있다. 단지 내에서 동마다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로 크면. 보시면 알겠지만 201동부터 214동까지 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201동 같은 경우는 초초초 역세권이지만 214동은 어쨌든 시간이 좀 걸어져 있고,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남향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학교가 있느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는 1층이라서 호가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른데 중층이나 로얄층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지금 아니면 재건축 신증 15년 이상 뒤쳐집니다. 무지개 아파트도 열심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모금이면 자율적으로 그냥 모금하는 건가요? 네, 자율적인 거죠. 토지등 소유자들이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받을 때 병원에 내는 것처럼 돈을 내야 지금처럼 예비 진단을 해주는 거고, 예비 진단에서 통과를 되면 기업을 통해서 정밀 진단까지도 나오게 되죠. 통과를 해야 재건축 부분에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기 진단에서 통과가 되면 또 집값이 한번 뛰나요? 상승장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값을 뜨는 단계를 봤을 때 조합 설립했을 당일에 조합을 설립하면 70% 정도가 됐다는 거를 가정하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요거는 안정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가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라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정말로 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관리 처분 인가 되면 완전히 가는구나 생각해서 그 3개 정도의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붙는데, 상승장일 때는 붙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할 때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입찰가에 녹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맞아. 예비 안전 진단에 따라서 약간 문구 보시면 15년이나 뒤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다가 또 삐걱대버리면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다가도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죠.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에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초기 단계, 지금처럼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초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절차를 알고 이 정도라면 일정 부분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조급하다 버리면 자금적인 부분에서 쪼달리다 보면 아까처럼 맨날 기사에 나오는 것이 영끌족, 임의 경매로 나와서 우르르 무너지다, 이런 게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염두를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편의시설이 좋아서 충분히 실거주할 수 있거든요. 재개발보다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가도 월세가 70, 80인데 대출이자 70, 80 주면서 좀 주위에 있는 시설 쓰고 뒤에 보면 바로 뭐가 있어요? 아울렛 있잖아, 아울렛. 좀 가다 보면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 있고 7, 80만 원 이전에 여기서 사는 게 헐 낫지 않겠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편의시설 가깝고. 여기네요. 214동 아울렛 네, 바로 맞습니다. 앞이군요. 아울렛 바로 앞이. 건물 되게 깨끗해 보여.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 할 때 급이 있거든요. 이 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는데 지금 D급으로 좀 완화가 돼 있어요. 이 급 받을 때는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일부러 더 낡아 보이게? 그래도 요즘은 사람이 사는 거라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울렛도 있지만 건너편에 홈플러스도 있잖아요. 여기 빨간 게 홈플러스거든요. 편의시설도 가깝고 역에서 가깝고 2434대 단지가 거대하죠.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계역에서 도보로 한 바로 5분 정도 컷 가 있고 1, 2분 안에 초등학교 있고 아울렛이랑 홈플러스도 있고 상당히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감정가는 4억 7,300만 원인데 20% 정도 이제 재검돼서 한번 3억 7,8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저희 물건이 1층이기 때문에 1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정가를 생각하셔서 낙찰 가격을 거기다 산입을 한다라면 충분히 1억 원대의 내 실투자를 가지고 있고 한 3억 원대 정도를 대출을 받으신다면 2%에서 3% 정도 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 서울에 있는 원룸 월세 금액을 내면서 충분히 실거주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재건축 예비 진단을 받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을 버티면서 가다 보면 충분히 개발 호조에 따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 부분에 여기 봤을 때 1층이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다른 로얄층보다 저렴한다고 보시고 실 가격이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낙찰 가격이 4억 초반대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70% 생애치 쪽까지 해서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세요. 4억 부분에서 4, 8에 32 정도가 3억 정도 한 3억에 3억 초반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갈 돈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3억 2천 대출 받으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스세 같은 경우는 4억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2%대에 나올 것 같아요.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치득세 부분까지 하면 한 2%대 나오기 때문에 4억 정도 받았을 때 한 800만 원, 1000만 원 더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9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에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지 않을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또 맞아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명도비나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까지 하면 딱 1억 정도는 되겠네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좀 많이 저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부동산 상승장일 때는 정말로 올인한다는 느낌으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줄 알거든요. 어쨌든 상승하면 갚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많이 지는 거죠. 예를 들면 원리금에 대한 부분 내 실수령이 월급의 뭐 80%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흐름이 꺾였을 때는 그 대출을 못 갚아서 영끌족 임의경매로 우르르 나온다는 기사에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참조해서 수령하는 실수령에게 30에서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기를 바래. 원리금에 대한 부분 3억을 받았다 그러면 7, 8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9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원구 중에서 중계동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3대 학군 중에 하나죠. 대치동, 목동, 중계동 하나인데 여기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가깝고 편의시설인 옆에 뭐 홈플러스는 가깝고 학원가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간다면 흐름을 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입찰가를 무리하지 않고 여러 번 입찰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입지가 좋고 괜찮은 물건은 상승장에서는 잘 안 나와요. 부동산에서 매각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거나 보합장일 때는 입지가 좋고 초역세권 아파트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셔라. 잘 팔리는 입지가 좋은 것도 좋지만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찰 가격이 높아져 버려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서울은 보합장이고 외곽은 하락장이 조금씩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상승장이 다시 올라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버틸 수 있는 만큼 내에서만 입찰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임장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억대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억이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1억이라는 부분에서는 입지 공부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넣었다가는 그 돈이 다 묶이게 돼버리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1억 원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3대 학원가라는 이제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가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애기들 많이 보이죠. 노원구를 오시면서 보시면서 알겠지만 대부분 다 편의시설들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딱딱딱 정해져 있고 노원구 쪽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뭐 재건축하려고 다 붙어 있어요. 학원가 근처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항상 딱 받쳐주기 때문에 하방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사진 안 와도 애기들 학교 때문에 전세로 많이 오고 월세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방 여기가
그 유명한 은행 사거리 학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학원이에요, 학원. 네, 그 유명한 은행 사거리 학원 갑니다. 여기가 다 학원이에요, 쭉.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3대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 중계동 은행 사거리예요. 대치동도 있고 목동도 있고 중계동이 있거든요. 서울의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들, 부모님들이 교육에 열정이신 분들은 다 이쪽 근처에서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은 애들도 학원 다니고 그러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교육력이 상당히 강하세요. 근데 신봉산성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식분들한테 공부를 올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치동만큼 열정이 좀 강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학원가가 근처에 있으면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나 부산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학원가 근처가 대장 아파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서울은 직지 근접이지만 학원가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전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 가격의 하방을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돼요. 다른 데보다는 서울이만 50에서 55% 전세가율이 보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에서 70%까지 전세가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는 게 한 4억대, 한 3억 중반 정도 낙찰받으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대장 아파트는 얼마 정도 나가요? 요거 가까운 건영이라든지 청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 4개월 왔을 때 8억에서 9억 정도. 당연히 비싸요.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아마 재건축 연한이 돼가지고 재건축이 된다면 10억 이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노원구에서 가장 깨끗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마들역 근처에 있는 경우는 2000년대 전 신축 같은 경우 지금 11억에서 12억 정도 가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막 9억 정도 가더라도 재건축으로 바꿔졌을 때는 이제 10억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입지. 조만간 여기 이쪽에 이제 또 지하철이 또 개통이 되거든요. 저기 은행 사거리에. 기존에는 전철역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전철역 개통되게 되면 또 입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기들 키울 때까지 여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몸테크 하기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정 부분의 자산을 또 쌓아놓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직장 가까운 데로 서울 중심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노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노원구도 한번 임장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쪽이 아파트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끌족들이 샀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30%에서 40%까지만 대출로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은 뭐 대출 금액에서 내게 월급이 뭐 60%, 70%, 80% 가다가 이렇게 또 하락장이 오게 되면 대출을 못 갚아서 영끌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품도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또 분위기 안 좋을 때 더 싸게 사서 보유하면서 길게 가지고 가면 좋을 노원구.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